안녕하세요. 비욘드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가이자 패션 디렉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단체는 이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이익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수익 창출이 당연히 우선이고요. 그 다음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비욘드라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패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패션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을까요? 비욘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보면은 동기부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예체능 쪽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패션이라는 조금 특이한 분야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패션으로 정한 이유가 제 스토리입니다. 저는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울산이라는 도시는 패션의 패자도 안 보일 정도로 사고 싶은 물건도 없었고 일할 곳도 없었고 배울 곳도 없었습니다. 제 스토리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스토리가 지금은 사업화가 되어서 서울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욘드는 직업 교육뿐만 아니고 같이 그들이 원하는 패션 기부 캠페인을 합니다.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그 친구들이 관심 있는 패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흥미를 일으킬 뿐이에요. 저희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너네가 패션으로 꼭 나가라 이 뜻은 아닙니다. 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물론 패션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패션이라는 너네가 흥미를 가진 것에서 흥미를 찾아서 다른 걸로 자기 진로를 찾고 자기 개발하는 것을 조금은 독려하는 그런 회사고요.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멘토링 회사였고요. 멘토링 회사에서 뭐 옷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일도 했었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신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기부여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저희 나라의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보면요. 너 꿈이 뭐니?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없는데요? 너 왜 왔어? 친구 따라 왔는데요? 너 왜 왔어? 목사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전 참 마음이 아팠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기부여가 없는데 교회를 가라고 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되게 답답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동기부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니까 정말 그 친구들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도움이냐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단순히 수련회 같이 그냥 2박 3일 뭐 안 식는 분도 계시지만 제 기준으로는 2박 3일 지나면 사실 식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다 와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동기부여를 일으켜주자. 정말 그 친구들이 직접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해주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잤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빨리 나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사실. 그러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나 하나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가 아닌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청소년들 돕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을 열심히 안 봤어요. 성경을 열심히 안 봤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어려웠기 때문이고, 내가 저걸 왜 알아야 되나?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전 심센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돼서 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신앙심에 불이 조금씩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먼지 쌓여 있었고, 교회를 일요일만 갔었고,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면 전화 끊어래. 그냥 전화를 안 받았었고, 그러던 제가 조금씩 변화를 해서 지금은 큐티를 매일 하고 성경책을 매일 보지 않으면 조금 어색할 정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와중에 소명을 찾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인데요. 소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낼지, 단순히 돈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멀리 봤을 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내가 단순히 돈만 버는 확신이 아닌 이 미래 세대를 바꿀 수 있는 확신이거든요. 청소년들이 무기력해지고 동기부여가 없어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겁니다. 왜 암울하냐면요. 그 친구들이 나이가 먹어서 자라게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할 것이고, 일자리를 구해야 될 텐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친구들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본 사회 문제는요, 저소득 청소년들의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 힘듦, 가난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 본 겁니다. 학생들이 어려워서 대학 안 가는 거 할 수 있지만, 직업 안 차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게 멀리 봤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짊어져야 될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돼요. 학생들을 통한 극률함인데요. 극률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스스로. 저 사실 창업한 지 이제 3년 차예요. 2017년으로서. 3년 차인데 3년 차에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 망해보기도 하고 사업자 폐업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잘하는 것을 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너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복음화, 이 나라의 구원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참 웃겼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불과 2년 전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까지 사업을 했는데 어려움들이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답은 나와 있더라고요. 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내 힘. 그 내 힘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분에도 저에게 공감을 해서 조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학교 다니고 교회 가고 채플 듣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기를 이제 권장해 드리고요. 저 또한 2년 전까지 성경책 덮어두고 살았지만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저 참 신기할 정도거든요. 제가 소명이라는 걸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소명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었을 때 정말 저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첫 번째 챕터에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서울에 왜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살았던 것보다 자문자답을 했을 때 느끼는 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소명이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돈이었어요. 돈이 안 되면 자꾸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고, 돈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요. 소명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아직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찾으려고 조금은 진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창업하는데? 왜 네가 그걸 해야 되는데? 꼭 너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네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멘토가 있거든요. 멘토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멘토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멘토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환대표가 하고 있는 비욘드의 강점은 없어. 그래서 좀 왜 제가 하는 게 강점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저처럼 패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무기력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패션 쪽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단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비욘드라고 이름을 바꾼 지는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의 짧은 기간임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많은 주위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많이 변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묵상하고 이런 걸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성경책 보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너 어디 들어간 거니? 그리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십니다. 경환 형제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어디에 들어간 거니? 저는 청년사회적 기업가들의 양성을 지원하고 신앙의 도움을 주는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변한 걸 통해서 어머님이 제가 이단에 들어가신 줄 알고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했구나.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고작 이렇게까지밖에 못했구나.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안 되는 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될까? 수만 가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차 강조했듯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직장에 들어갈 확신은 있으신 거죠?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저는 4학년 때까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많이 겁이 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미래와 비전을 맡기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저는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